두 번째 세션은 패스캠퍼스 DT 기업교육팀 이은지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수많은 연구와 시행 사고를 통해서 설계한 패스트캠퍼스의 비대면 교육 노하우를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비대면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략 및 사례를 제시해 줄 텐데요.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패스트캠퍼스 DT 기업교육팀을 맡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오늘 먼저 저희 줌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비대면 교육에 대한 좀 고민들과 또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누면서 좀 조금이라도 좀 저희 이 2시간 시간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저희 패스트 캠퍼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패스트 캠퍼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패스트 캠퍼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좀 코로나19로 좀 급급하게 변하는 교육 환경의 현관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스트리밍형 교육에 대한 저희 패스트 캠퍼스가 진행했던 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성인 대상으로 좀 빠르게 변화하는 실무 분야의 지식을 좀 제공하는 교육 전문 회사이고요. 저희는 뭐 리더십이나 뭐 이제 뭐 영업 관련 그런 교육들보다는 조금 더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그런 교육 주제들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UX, UI 같은 그런 좀 분야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누적 매출 800억을 돌파하면서 내년에는 아마 상장 준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전달해 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 캠퍼스 기업 교육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B2C 고객분들이랑 함께 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기업 고객의 아래와 같은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들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원하시는 그 실무 니즈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 뭐 온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요새는 이제 비대면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다 기업마다 각각의 교육 주제나 니즈는 다 다르신데 저희가 그 같이 함께 하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기업들도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교육의 차별점은 일단은 저희 기업 교육에 계신 이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현업 강사진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기업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기획자가 기업 교육에 있는 그 실무진 담당자와 교육 담당자와 강사진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저희 기업 교육팀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자 저희가 계속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머신러닝 교육이더라도 저희는 기업마다 다 교육 주제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활용하는 예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수강생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수강생들이 내가 진짜 좀 유의미한 교육이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이 너무 길었죠? 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패스트 캠퍼스도 특히 기업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교육이 대다수였고 온라인 교육은 좀 비중이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라이브 교육,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또 실제로 저희도 이런 경우가 되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또 시행착오와 또 저희들이 좀 경험한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생기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가장 좀 많이 진행했던 교육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용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지점들이 바로 이 스트리밍을 위한 사전 교육 제반 환경 세팅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줌이 다 잘 이제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수강생들 중에 이제 PC 사양이 다 달라가지고 다 좀 이렇게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기는 것들이 조금 이제 스트리밍형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내용과 별개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화면을 보는 수강생의 피로도가 급증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은 화면에 강사님을 보는 거긴 하지만 그 강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은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눈의 그 피로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패스트 캠퍼스 기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교육 주제 자체가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래밍 이런 좀 실습이 동반된 과정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지금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비대면으로 가지고 왔을 때 정말 오프라인에서 경험했던 것만큼 동일하게 그런 학습의 효과를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강사진이랑 수강생 사이에 원활한 좀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마 다 모든 교육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하시고 또 겪으셨던 부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건 오프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이 오늘 배워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 그 기조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현업 적용, 그리고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민첩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 사실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교육을 일단 상황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을 지키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기업의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습과 이런 프로젝트 비중이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실습이나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부분들이 아마 어려울 거다, 불가능할 거다, 그냥 줌으로 강의만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수강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니라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양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수강생들이 그냥 무작정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습도 참여하고 하게 이제 저희가 교육을 설계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피로도도 동시에 좀 낮아진 경우도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더라도 퍼실리레이터는 항상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이 비대면 교육에서는 사실 이 퍼실리레이터 역할에 대한 비중이 더 중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하던 퍼실리레이터 인원의 거의 한 2배 정도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퍼실리레이터의 이제 역할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육을 기획하고 또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담당 매니저님의 역할과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뭐 실습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습 코치진들을 저희가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서 이 비대면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론 세미나형 강의형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 실습과 프로젝트형 교육까지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과정 진행 단계에는 과정 커스터마이징에서 섭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을 세팅하고 현장을 운영하기 전에 강사님들과 또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합을 잘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끝나고는 이제 수강생들이 얼만큼 만족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그 향상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리포트까지 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형 교육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꼭 비대면 교육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지금도 저희가 줌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줌 채팅방 내에서 뭔가 이제 강사님이나 아니면은 기술 코치진들과 함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점들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줌에는 좀 그냥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메인 강의장이 있지만 이 중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줌에서 몇 명, 한두 명을 선택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다시 빼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실습 중간에 이렇게 강의 중간에 빼서 맞춤형으로 이제 그 피드백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형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그룹 기능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강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강생들이 학습을 하는 중간에 퀴즈나 과제를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좀 중간중간에 함께 가미를 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이제 보통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고요. 줌 외에 이제 뭐 웹엑스나 다른 툴도 원하시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을 세팅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는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줌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줌으로 교육하는 것도 좀 2가지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교육생이 그 사내 강의장에 교육생들이 다 모여 계시고 이제 화면으로 강사님이 송출하는 그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이제 본인의 컴퓨터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실습을 따라하면서 진행했던 그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그냥 한 강의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강사님이나 뭐 조교님 같은 경우에는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소통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교육생들이 각자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제 줌으로 접속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2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생이 단체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행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와 역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패스트 캠퍼스에서 먼저 줌 회의실을 이제 시작을 하고 강사님이랑 조교님이 저희 이제 같이 함께 한 강의장에서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노트북 1대나 2대를 통해서 줌에 접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제 수강생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세팅했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딩이나 뭐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그냥 가만히 강의장에 앉아서 강사님이 보이는 화면만 본 건 아니고요.
이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강사님이 공유하는 화면을 받고 본인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의 이제 비대면 교육의 형태인데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이제 접속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보니까 사실 솔직히 줌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 줌은 회의를 하려고 만들어진 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습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퀴즈나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스트 캠퍼스 기업 교육은 사실은 줌만 딱 가지고 교육을 했던 건 아니고요. 줌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저희는 꼭 그러니까 비대면 영상 송출 외에 다양한 툴을 좀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자체가 수강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좀 효과적으로 좀 이 강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줌만 고집했던 건 아니고 줌을 쓰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툴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좀 세팅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노션이나 에드모드 같은 여러 가지 뭐 LMS 툴이라든지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수강생이 직접 퀴즈, 과제, 프로젝트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강사님이 맞춤형으로 즉시 피드백을 하시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노션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수강생 지원했던 도구 중에 한 예로 노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션은 개인이나 소규모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인원들이 이제 동시에 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뭐 위키처럼 이제 본인의 정보를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었던 협업 도구였는데 저희는 이제 강의별로 이렇게 그 회사 그 과정만을 위한 그런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수강생들과 강사님들 그리고 실습 코치님들을 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게 이거 웹 URL로도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Q&A나 질문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수강생분들이 직접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다 남겨주시면은 조교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질문한 거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세팅을 해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수강생들이 그때그때 뭔가 질문하고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것들을 좀 그대로 학습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좀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이런 교육들을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론이나 세미나형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실습이나 뭐 프로젝트 이런 형태의 교육은 아니었고 일단 일반적인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은 수강생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형태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요렇게 저희가 뭐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습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줌에 있는 채팅 기능으로 다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막 노션을 엄청나게 뭐 그 페이지까지 툴을 활용해서 만들진 않았고요. 보통 이론 세미나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줌 내에 있는 기능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실습형 교육에서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강사님이 줌 메인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저희는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들이 있으면 뭐 채팅방에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치님이나 운영 매니저님에게 좀 비동계로 대화를 걸면은 저희가 그런 수강생들만 뽑아서 다시 동시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되게끔 이제 도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메인 강의장으로 이렇게 복귀시키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다가 잠깐 따로 빼서 또 알려주고 다시 복귀를 하면 그동안에 지나간 강의들을 놓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은 강사님이 일단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강의를 쭉 하시고 질의응답이나 질문을 하는 그 실습 시간을 따로 빼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소그룹으로 수강생별로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실습 주제들을 이제 조교님들과 함께 해결하고 풀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소그룹 기능을 좀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할 때 뭔가 소통을 할 때 좀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때 저희가 노션, 에드모드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과제 제출하거나 뭐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68시간 정도 되는 데이터 분석 교육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뭔가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만족도와 동일하게 교육을 좀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드린 뭐 노션이나 이런 거 외에도 뭐 구글 시트라든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실습뿐만 아니라 뭔가 로지컬 싱킹이라는 전략적 사고를 좀 도출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과정의 경우에도 이렇게 실습 조를 1, 2, 3, 4조로 나누고 그 안에 조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시트를 드리면 수강생들이 이제 그걸 완성할 때마다 강사님이 계속 소그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체 접속 강의장 하나에 모아가지고 진행했던 사례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은 수강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은 이제 강사님을 화면을 이렇게 빔으로 보고 본인들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형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희가 수강생들이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기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실제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보통 요 교육을 진행할 때는 노션 아까 말씀드렸던 툴을 활용해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노션 안에서도 수강생별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만든 그런 코드나 아니면은 뭔가 이미지 결과물들을 거기다 올리면은 거기에 이제 강사님들이 그때그때 뭔가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과정 경우에는 실제로 105시간을 저희가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을 했었고요. 요 과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프로젝트형 모듈까지 붙여서 뭔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그런 만족도와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수강생들이 본인이 이제 기획서를 만들고 결과물을 도출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들이 만든 그 기획서나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자리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른 유형에서의 교육은 비대면 풀립러닝 교육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앞에 비대면 교육은 다 오프라인 교육을 비대면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인데 요 비대면 풀립러닝 교육은 앞에 이론 교육은 온라인 콘텐츠로 진행을 하고 뒤에 질의응답이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줌으로 이제 교육을 세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 워낙 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둘 다 그 동일한 주제의 교육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대신 다만 각 모듈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퀴즈를 응시할 수 있게 해서 수강생들의 진행 상황들이나 어디까지 지금 따라하고 있는지들을 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세션 전에는 수강생들에게 뭔가 궁금하거나 질의응답을 받을 만한 것들을 사전에 취합을 해서 그거를 미리 강사님들에게 전달을 드렸고 강사님들은 본인이 그냥 원래 진행하던 교육 자료가 아니라 수강생들이 나 이거 궁금해요. 저 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그런 질의를 남긴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드시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빠르게 질의응답을 줌으로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요. 좀 요 과정이 사실은 컴팩트하게 좀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Y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1, 2주차, 3, 4주차 이렇게 나눠서 각 2주차씩 끝날 때마다 앞에 모듈들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 모듈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좀 이제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오른쪽 사진은 그런 줌을 활용한 그룹 Q&A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다른 앞에 그냥 줌으로만 했던 교육은 사실은 뭐 2일, 3일, 4일 이런 식으로 8시간씩 줌으로 계속 오프라인 교육 대체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과정은 줌을 활용한 Q&A 같은 경우에는 1, 2주차에 뭐 한 4, 5시간씩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해서 수강생들이 이 부분도 좀 유의미한 좀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비대면 직무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 비대면 상황에서 계속 직무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강의형이 아니라 수강생이 직접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교육 방식이 실습형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본 결과 그냥 8시간을 다 강의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에나 뒤에 실습의 비중을 좀 높이고 퍼실리테이터를 적극 활용을 했을 때 비대면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못지않게 좋은 교육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줍이나 웹엑스 등 이런 툴이 뭔가 교육용으로 나온 툴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다른 뭔가 툴을 좀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좀 드리는 부분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 디지털 프림러닝을 할 때 그냥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데이터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엑셀에서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온라인 교육을 무조건 다 뭐 A라는 과정에 대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80%를 수료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사실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과정에 대해서 앞에 20%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수강률은 한 40%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는 뭔가 진단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는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얼마큼의 수준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패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개별 학습이 필요한 경우를 저희가 줌을 활용한 뭔가 그 Q&A 세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설계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조금 이제 비대면 직무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사실은 비대면 교육은 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에듀테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줌이나 웹엑스 이외에 최근 좀 나온 비대면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도 좀 이제 리서치도 해보고, 나름 리서치도 해보고, 데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제로 파일럿으로 돌려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체 개발하면 제일 좋죠. 자체 개발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더 좋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 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조금 이 솔루션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 내부 개발팀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LMS나 아니면 비대면 LMS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앱 마켓플레이스에 줌 플랫폼 내에 다른 기능들을 연동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rketplace.zoom.us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아직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 런칭이 된 건 아니고 줌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런칭을 할 거다라고 했던 기사를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카웃이라든지 아니면 서베이모키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 다 탑재를 시켜서 뭔가 수강생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툴들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사실 리소스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줌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들의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이 줌 안에서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게 좀 앞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줌 같은 이제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 카웃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 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런칭을 할 거다라는 그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출시가 됐을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팁, 하나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4 줌이라는 이런 솔루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내년에 비대면 교육,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줌만 고집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습에 좀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육들을 좀 설계하고 진행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안으로 뭔가 클래스 4 줌이라는 교육도, 이것도 제가 이걸 베타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수강생들 당연히 그 이제 과제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이제 확인이 이 안에서 가능하고, 수강생들이 어떤 거를 잘 모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 진행 상황판을 수강생들이 남길 수 있게 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아예 LMS 관련된 툴까지 다 탑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강생별로 퀴즈가 몇 점 맞았고, 그리고 수강생에서 어디 과제를 제출했을 때 어느 점수를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리포팅까지 좀 다 가능하게끔 이런 솔루션들을 좀 이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꼭 뭐 교육 기업만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다른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설계하셔야 되는 HRD 담당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요 정보는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서 실제 활용 중인 액티브 러닝 솔루션인 포럼도 사실은 이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비대면으로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제는 이제 본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이랑도 같이 좀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미네르바 대학에 지금 문의를 해서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안에는 그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포럼, 네. 또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기업 교육 미팅에 나가 보면은 포럼 알고 계신 분들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도 동일하게 포럼 근데 알아봤는데 너무 가격이 진짜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미네르바 대학은 이런 교육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여서 이제 대학이어서 뭔가 이 솔루션만 딱 팔지를 않더라고요.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지, 설계하면 좋을지, 그런 컨설팅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경우에만 이 포럼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포럼 같은 경우에도 단순 툴만,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진짜 교육기관이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함께 제휴를 해서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게 미네르바 대학의 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진짜 위기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위기 안에서도 기회는 당연히 있었고, 오히려 그 기회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의 100% 만족하는 뭐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안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기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뭔가 우리
각각에 맞는 그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면은 비대면 교육의 지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큰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한 걸음에 좀 다가서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는 사실은 뭐 이제 패스트 캠퍼스 교육을 뭔가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만 겪는 건 아니고 당연히 HRD에서 실제로 교육을 진행을 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함께 겪는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HRD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다 처음 겪는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이런 우리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그런 좋은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장, 그리고 뭔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면, 비대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가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서 HRD의 역할은 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들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이걸 회사의 성장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HRD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HRD의 역할은 HRD 담당자분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역할 중에 하나라도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임직원들이 과연 이 교육이 오늘 배워서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비대면 교육에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고 어려웠지만 우리 그런 뭔가 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좀 해결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뭐 오프라인이든 비대면이든 이 임직원들이 정말 내일 적용할 수 있는, 내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서 집중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찾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HRD 담당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또 같이 해결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계속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이제 조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